혹시 오늘도 그 말은 하지 말걸 하고 이불킥 하셨나요? 분명 즐거웠는데 집에 오면 왜 자꾸 후회가 될까요? 이제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도 입을 닫는 소름 돋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내 얘기를 귀담아 듣고 공감해주면 그보다 기분 좋은 일도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바탕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나만 얘기한 거 아냐? 하는 묘한 허전함이나 뒤늦은 후회 말이에요. 분명히 즐거웠는데도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죠. 요즘 들어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속마음이나 일상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수가 적거나 성격이 조용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의식적으로 아끼는 영리한 사람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말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품격의 문제예요. 시장에서 물건이 흔하면 값이 떨어지듯 말도 너무 많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모든 일상을 중계하듯이 말하는 사람의 의견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원래 말이 많으니까 라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가 입을 떼는 순간 주변은 조용해지고 모두가 그 한마디에 집중하게 돼요. 영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값비싼 보석처럼 다뤄요. 아무 때나 꺼내지 않기에 그 가치가 유지되고 덕분에 그들의 말에는 무게감과 권위가 실리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감정의 유통기한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때문이에요. 너무 화가 나거나 혹은 기쁘거나 또는 억울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룻밤만 지나도 서운함은 옅어지고 분노는 가라앉아요. 영리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아요. 감정이 요동칠 때 내뱉은 말은 대개 후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정이 소용돌이치면 입을 닫아요. 그리고 내 감정을 타인에게 말하는 대신 스스로 정화할 시간을 갖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제된 언어로 소통하게 된다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나도 품위를 지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말이 호감이 아니라 비미가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적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건 관계에 도움이 되죠. 문제는 그 적당한 선을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영리한 사람들은 그 순간 내 말이 호감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당장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저 사람 요즘 불만이 많네. 혹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인사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호소한 게 나의 나약함을 증명하는 빌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라며 용기 내서 고백한 과거가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라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거든요. 나의 아픈 상처와 나의 약점, 심지어 사소한 계획까지도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돌아올 수 있어요.
영리한 사람들은 이처럼 말이 가진 무게와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꺼내지 않아요. 이건 사람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보호하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소비될지, 어떻게 편집될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빌미를 넘겨주기보다는 꾸준한 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진짜 호감은 말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신뢰를 주는 행동과 배려심 있는 태도에서 생긴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네 번째는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질투가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건 정말 성숙한 태도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드러내는 게 때로는 누군가의 가슴에 질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이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비교 심리와 상대적 박탈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내가 승진하거나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거나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나눌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감정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축하해요. 너무 부러워요. 라며 미소를 지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처지와 비교하면서 괜한 상처를 받거나 은근히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나도 저런 기회만 있었으면 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어요. 이런 미묘한 감정의 균열은 결국 관계를 서먹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는 적대감으로 변하기도 해요. 나의 행복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영리한 사람들은 이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거나 자랑해서 얻는 만족감보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온한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굳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자신의 행복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을 나눌 사람을 구분하는 분별력의 문제예요.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검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느낄지도 모르는 불편한 감정을 미리 배려하는 거예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사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타인의 질투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영리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다섯 번째,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얼핏 보면 즐거워 보여요. 하지만 영리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시간의 효용성보다 듣는 시간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에너지와 시간만 소모될 뿐이죠. 하지만 내가 듣는 순간은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몰랐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경험, 그들의 관점, 그들이 겪은 실패와 성공담을 통해 나는 직접 겪지 않고도 세상을 배울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자산이에요. 특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좁은 시야는 넓어지고 생각은 깊어져요. 내 세상에만 갇히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관계에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존중받고 있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라고 느끼면서 깊은 신뢰와 호감을 갖게 돼요. 쉴 새 없이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영리한 사람들은 이런 경청의 힘을 알기 때문에 대화의 중심에 서기보다 한 발 물러나서 관찰하고 듣기를 선택해요. 그들은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공감하는 적극적인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두 가지를 얻어요. 하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신뢰예요. 말을 아끼는 건 자신을 숨기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적극적이고 영리한 전략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다룬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말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품격의 문제예요. 둘째, 사람의 감정 유통기한을 알아요. 셋째, 호감이 아니라 빌미가 되는 걸 방지해요. 넷째,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질투가 되는 걸 알아요. 다섯째,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이해해요. 결국 자기 얘기를 아끼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안전하게 연결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죠. 말을 줄이면 비로소 상대의 마음이 보이고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증명할 방법은 세상에 많아요. 성실한 태도, 따뜻한 눈빛,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신뢰감. 영리한 사람들은 입술 너머의 언어보다 삶의 언어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의 귀한 이야기들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말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조금만 아껴두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침묵이 여러분을 영리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